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분의 교수님들 모시고 췌장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 내시경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수술하시는 분, 네, 세 분 다 자막으로 다 소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췌장암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이유를 모르는 게 더 많죠.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고령. 근데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를 뭘 주느냐? 담배, 술, 스트레스도 작용을 하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은 많이 좀 썼으니까 높아진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음주 흡연 이런 거는 확실히 확률을 위험을 좀 네. 높인다. 흡연은 직접적인 거고 네. 음주는 만성췌장염을 만들어서 만성췌장염이 오래될수록 췌장암이 더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췌장암은 되게 이제 성적이 나쁜 암으로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왜 그렇게 치료 성적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나 대장은 내시경을 이렇게 직접 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췌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이제 CT나 이런 거에서 보이니까. 증상도 걔가 커져야 증상을 일으키고. 처음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있긴 있는데 이게 췌장염에 대한 증상이다 딱 할 만한 게 없어요. 몸무게가 좀 빠진다거나 소화가 좀 안 된다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이것도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돼야. 아무튼 늦게 진단이 됐지만 언젠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 제일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암 중에 하나가 이제 췌장암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다학제 진료하는 얘기 들으려고 모셨는데. 다학제 진료는 뭡니까? 내가 담도암 걸렸다, 췌장암 걸렸다 이러면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과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수술 못할 사람인데 외과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뺑뺑이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췌장을 보는 선생님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환자 한 명을 같이 진료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다 다학제 진료팀 소집을 합니까? 대부분은 다학제를 하죠. 처음 진단되신 분들의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학제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게 췌장암이 진단부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한테 가면 이거 수술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데 가면 이거 수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진단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중요한 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경을 타고 좀 가 있다거나 아니면 간에 어디 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놓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수술 못하는 단계인데 수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부터가 중요하고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진단은 주로 영상의학과 책임입니까? 처음에 보통 소화기 내과로 많이 가시고요. 소화기 내과에 가셔서 뭐 내시경해서 조직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필요하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PET 검사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외과 선생님은 그 환자 정보를 딱 이제 들은 다음에 수술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거고. 저희가 이제 다학제를 환자랑 환자 보호자를 모시기 전에 저희끼리 상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영상의학과 교수님은 A라는 소견을 줬는데 A랑 B랑 완전히 나눌 수 없는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외과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 경계를,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를 A로 꼭 줘야 되냐, 이걸 꼭 B로 줘야 되냐, 그럴 때 이제 옵션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애매한 얘기를 의사들도 뭐 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대충 합의가 된 다음에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대충 합의는 안 하고요. 네. 치열한 토론을 해서 결론이 네. 나야 돼요. 치열하게. 예,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해부학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니터가 있거든요. 환자분 병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통 소화기 내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그걸 CT나 MRI나 그 결과들로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시고. 이게 이제 췌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모르고, 그렇죠. 췌장의 환자분들 머리가 잘 어디 있는지 꼬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줘야 약간 이해를 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해그학과 선생님이 그 다음에 펫 CT 찍은 거를 막 어디까지 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과 선생님이 사실 이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또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수술이 된다라고 하면 수술 얘기를 주로 하시면 되지만, 수술이 안 될 때는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하는 선생님이 또 이어서 설명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3분 진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 진료실에서 할 수 없는 자세한 설명을, 해부학적인 설명부터 해서 사진,
검사하신 걸 각각 맡은 바 부분을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니까 대부분 다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 그래서 뭡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환자분께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여기 모든 과 선생님들 다 있으시니까 질문까지 다 하셔 뭐 그렇게 저희가 다학제를 진행할게요. 필요하면은 항암 치료도 하고 네. 수술도 하고 가능하면 네.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 선생님은 뭐예요? 항암 치료는 여기서 하고 수술은 저기서 하고. 머리 쪽에 생기면 담도를 막아요. 황달로 오세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에 덩어리가 생기면 이 담도를 막아요.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스텐트라는 걸 넣거든요. 근데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췌장암이랑 담도암은 이게 담즙 흘러가는 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수술도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 그러면 선생님이 저 스텐트 시술하는 게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치료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제일 막힌 거를 중요한 뚫어야 이제 뭐 황달도 수치도 없어요. 떨어지고 황달 수치가 높으면 열도 아무도 안 안 나고. 나왔습니다. 아 황달 수치가 저 올라가면 사실 열나고 이러면서 컨디션 나빠지니까. 그걸 좋게 한 후에 뭔 치료를 하죠. 선생님은 뭐예요? 라고 잘 물어봤군요. 제가 안 물어봤으면 사람들이 저분은 뭐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또 췌장암은 진단을 해야 돼요.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해야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조직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조직 검사 할 때도 직접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내시경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바늘을 찔러야 아 되는 소화기 내과도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도중에도 담도가 수시로 막힐 수도 있고 암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그럴 때도 계속 개입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췌장암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거 혹시라도 있나요? 건강검진 해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본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 말고 2명 이상일 때는 이제 위험군으로 그게 가야죠. 다른 암은 말고 췌장암이 췌장, 2명 네, 이상 네, 있으면 췌장암.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런 위험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럼 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CT를 계속 찍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저희가 찍는 CT도 췌장에서 촘촘하게 찍는 췌장 중심 CT인데 보통 건강검진에서는 그걸 안 찍어요. 네. 그냥 듬성. 그래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럼 피 검사가 그걸 대변해 주느냐? 흔히 말하는 종양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췌장암 담담 때 올라가는 그 수치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 1%에서만 뭔가 이상이 있어요. 99%는 아니야. 네. 실제로. 그거 높아서 막 자기 췌장암이냐 막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데 99%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정작 아까 그 고위험군은 뭘 해야 되느냐? 돈이 조금 더 들지만 선별 MRI라는 게 있어요. 그 부위에 MRI를 촘촘하게 찍는 겁니까? 조영제는 안 주고 약간 선별로 찍는 MRI 기법이 있는데 그걸 그냥 1년마다 하는 게 제가 근데 보기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가족력이 2명 이상 있는 경우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렵죠. 선별 검사로 알아내기는 네, 어려워요. 어렵지만 증상이 생겨 약간 모호할 때는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췌장 두부 머리 쪽에 생기면 그래도 황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빨리 발견되는 경우. 오히려 황달 때문에 빨리 발견돼서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두 번째 쉽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당뇨가 갑자기 나이 많은 분들한테 생겼거나 당뇨 잘 조절된 분들이 갑자기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안 나빠지고. 된다거나 체중이 갑자기 더 빠진다거나 그 이제 당뇨 조절하는 그 인슐린하고 췌장하고가 다 연결돼 있기 네. 때문에 예. 실제 내원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가까이 한 40%는 처음 이미 내원 시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일단 항암 치료를 보통 그럼요. 하죠. 해야죠. 치료 성적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뭐 5년 생존율 아직 15%이 정도. 15%. 다른 뭐 위암, 대장암이 뭐 7, 80%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올라간 게 15%. 네.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근데 다학제의 장점이 사실 항암 치료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수술 스킬도 너무 좋아지고 있고 방사선도 좋아지고 있고 뭐 내시경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저희가 이게 각자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들을 좀 모아서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고 있는 결과들도 좋은 통합에 의한 결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다학제 진료 케이스들이 그냥 일반 진료하는 것보다 성적이 좋다 뭐 이런 데이터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네, 뭐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이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인데 영상 판독은 수술이 불가합니다. 딱 그걸로 끝나잖아요. 뭐 어떤 혈관을 침범해서 안 된다. 이런데 이제 다학제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왜 수술이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술이 불가능한데 항암 치료에서 조금만 더 줄어들면 수술까지 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항암 치료를 해서 조금 더 좋아지더라도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은 독성이 작고 오래가는 항암제를 써야 되는 거고 조금만 줄어들면 수술까지 갈 수 있는 환자들은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장거리 경기를 또 준비해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항암 치료도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수술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항암 치료하는 약의 종류나 기간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최근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다른 데서 수술을 초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초기가 아니어서 중간에 불완전 리섹션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전 당연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완화적 목적의 항암 치료를 써야 된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다학제를 했는데 외과 선생님이 불완전 절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이 항암 치료로 조금 더 조절될 수 있으면 원래 재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약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이 아이디어를 다 모아서 치료했는데 성적이 정말 잘 나오면 진짜 기쁘겠네요. 예, 예전에 완치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담도암은 지금 얘기한 거랑 또 완전 다른 세상입니까? 그게 더 다학제가 더 필요해요. 여기가 더 외과적인 접근, 소화기 내과적인 접근, 종양 내과적인 접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진짜 췌장암 담도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단일 기관에서 담당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저희 병원이 거의 탑에 있어요.